지금부터는 FET가 정폭기로 사용될 때로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폭기가 뭐냐 하면은 어떤 입력 신호를 받아서 이 입력 신호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신호가 작아요. 작아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신호를 갖다가 켜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앰플리파이어, 정폭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신호를 받아서 정폭을 해서 출력에 큰 신호로 내보내는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이 정폭기는 DC 정폭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에 들어오는 AC 신호를 정폭을 해서 출력의 AC 신호로 나가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DC는 정폭하는 것은 거의 없고 AC만 정폭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DC는 모양이 없죠. 그냥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냥 DC 레벨만 올리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정폭기를 써서 키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AC는 어떤 신호의 변화를 하니까 변화의 모양을 또 그대로 변화되는 모양을 그대로 크기만 정폭시키는 그러한 케이스니까 AC 신호가 들어와서 크기가 증가돼서 출력에 AC 신호로 나가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폭기로 쓰는 소자는 OP-앰프가 있고요. 앰프가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앰플리파이어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가 정폭기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삼각진 공간이라 그래서 트랜지스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정폭기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정폭기로는 OP-앰프하고 트랜지스터가 사용됩니다. 트랜지스터하고 다음 학기에 비우는 BJT하고 지금 비우는 FET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입력 신호가 들어와서 출력이 크게 나가는 그런 케이스니까 출력 전압의 크기는 입력 전압에다가 AV만한 숫자를 곱해서 나가는데 이것이 AV가 바로 정폭률이 됩니다. 얼마만큼 정폭을 시키느냐. 그래서 AV가 10이다. 그러면 입력의 신호를 10배를 키워서 출력에 내보내는 그러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폭기는 AV가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출력 전압의 크기가 입력 전압보다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정폭률은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비우는 앰플리파이어는 전부 다 AV가 1보다 클 건데 AV가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 헤로이론에서 OP-앰프의 반전 정폭기라든지 비반전 정폭기에서 정폭률을 구했을 겁니다. 거의 대충 1보다 큰 어떤 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V가 1이 되는 케이스가 사실은 AV가 1 된다는 것은 뭡니까? 출력 전압하고 입력 전압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받아서 똑같은 신호를 내보내는 거니까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라인을 이렇게 꺼갖고 입력에다가 VI라는 신호가 들어와서 그냥 내보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케이스니까 이것을 버퍼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퍼는 로딩 이펙트를 없애기 위해서 로딩 이펙트를 제거하는 정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버퍼가 어떤 게 있냐면은 볼테이지 팔로우가 있습니다. 이게 VI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출력 전압. 이거는 OP-앰프의 특성상 뭡니까?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같기 때문에 얘가 VI면 얘가 VI. VI가 V자로 연결되는 거니까 이거는 출력이 입력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어떤 게 있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VS에다가 RS라는 저항에다가 내가 로딩을 갖다가 RL을 달았어. 그래서 나오는 전압을 V제로를 하면은 RS 플러스 RL분의 RL 곱하기 VI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RL이 RS보다 굉장히 크면 AV가 1이 돼. 그러니까 입력 전압하고 출력 전압이 같아요. 그런데 RL이 RS하고 비슷하면은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RL이 오히려 RS보다 적으면 AV는 2분의 1보다 더 적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RL하고 여기에 있는 이 RS를 비교해서 얘가 적으면 적을수록 출력 전압이 작게 나옵니다. 즉 로딩 이펙트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로딩 이펙트가 없는 거고요. 이런 케이스는 저항 RL의 부하를 닮으로 인해서 출력 전압의 값이 변해지는
그러한 케이스가 바로 로딩 이펙트입니다. 그러면은 이 버퍼를 달게 되면은 로딩 이펙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에 볼테이지 팔로우를 달아. 그러고 나서 나오는 이 출력에다가 RL을 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출력전압 V0는 자, OPM프에 흘러가는 전류 I가 제로니까 이 양단의 전압이 안 걸리니까 이점의 전압이 VS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점의 전압이 VS가 되고 따라서 V0는 그냥 VS가 되는 거니까 로딩 이펙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퍼를 달므로 인해서 부하 효과가 없어지는 그러한 케이스가 바로 정폭률은 비록 1이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지만 버퍼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디지털 버퍼도 있죠. 이런 식으로 기호가 돼서 얘가 하이 들어가면 하이가 나오고 로가 들어가면 로가 나오는 그러한 케이스인데 이것도 뭡니까? 이 디지털 버퍼는 팬아웃 수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이트가 팬아웃이 4개다. 그러면은 4개밖에 못 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은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디지털 버퍼를 따라서 4개, 4개, 4개씩 세 군데를 만들어 써야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버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거의 사용 용도는 없지만은 정의로는 정폭률 AV가 1보다 적으면 어테뉴에이터로 사용됩니다. 즉, 입력보다 출력의 신호의 크기가 작아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너무 커서 사용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어테뉴에이터를 통해서 출력에 입력보다 작은 신호를 갖다가 넣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정폭기의 차이점, 정폭기하고 변압기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입력이 어떤 VI가 들어가면은 출력의 V0는 성압을 시킬 수도 있고, 변압기가 있으면은 V0 성압을 시켜서 입력에 들어가는 전압보다 큰 전압을 낼 수도 있고, 감압을 시켜서 입력보다 작은 전압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축에 들어가는 입력 전압하고 2차 축에서 나오는 출력 전압의 관계인데, 이 변압기도 입력 전압을 변화시켜서 출력을 내보내는 케이스니까 전압으로 봐서는 정폭기하고 변압기의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압을 시키면 AV가 1이 해당되는 거고, 감압을 시키면 AV가 1보다 적어지는 어테뉴에이터하고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단지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얘는 전력 변화가 없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전압을 갖다가 10배 정폭을 시켰어. 그러니까 입력에 10V가 들어가는 것가 출력에다가 100V를 만들어 내보내. 그러면은 전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입력에 흐르는 전류값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값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값이 전압이 10배로 늘면은 전류는 10분의 1로 줄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성압시키면 전류는 감소되고, 전압이 감소되면 전류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압일 때는 전류가 증가할지 몰라도 성압일 때는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로딩 이펙트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변압기가 있어서 내가 여기다가 10V를 인가를 해서 그러면은 10배를 시켜서 얘가 100V가 됐어. 그러면 여기다가 로딩 어떤 부하, 2차 측에 어떤 부하를 달게 되면 부하 쪽에 흐르는 전류가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이 전압은. 전압이 증가했으니까 똑같은 부하를 달면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력에 흐르는 전류가 출력에 흐르는 전류가 입력이 10분의 1로 주니까 오히려 전류가 적어져서 나타나는 전압이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로딩 이펙트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이 앰프는 입력이 흐르는 입력 전류하고 출력 전류하고는 이 앰프의 구조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같아질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압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류가 감소한다 그러지는 않아요. 입력이 증가하면 전류도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입력에 들어오는 전력하고 출력에서 내보내는 전력도
증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변압기는 전력은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전력은 증폭을 시키지 않고 단지 전압의 크기만 증가시키는 거지 증폭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압이 증가하더라도 전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증폭이라는 개념을 쓰기가 좀 걸려요. 그러나 증폭기에서는 전류의 값도 변화시켜서 입력에 들어가는 전력보다는 출력에서 나가는 전력이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력의 차이는 누가 공급하느냐 하면은 바로 DC 전압이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증폭기라도 증폭기가 있으면은 그게 반드시 DC 전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증폭기 회로가 정상적으로 증폭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DC 전압이 필요합니다. OPMP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OPMP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단자 3개를 쓰지만은 실험실에 할 때는 VCC라는 DC 전압과 VE하는 마이너스 전압과 플러스 전압의 DC 전압이 공급이 됩니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증폭기에서는 반드시 AC 신호가 증폭이 되지만 외부에서 DC 전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바이어스 전압이죠. 그렇죠? 바이어싱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증폭기에서는 증폭기 회로에는 이와 같이 입력과 출력에 나가는 AC 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그 증폭기가 정상적으로 영작하기 위해서는 DC 신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C와 DC가 합성된 그런 신호예요. 그러니까 증폭기 안에서 트랜지스터라든지 OPMP 내부에서 동작하는 것은 각 포인트에 흐르는, 각 브랜치에 흐르는 전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소자에 걸리는 전압 자체가 AC 값도 있고 DC 값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C와 DC를 우리가 신호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표기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표기하는 I와 전압을 표기하는 V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드레인, 모스를 얘기를 합시다. 모스를 이렇게 하면 드레인이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ID라고 정의하고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VGS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니까 ID와 VGS 이렇게 첨자가 반드시 붙어 있어요. 전자회로는 그래요.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소자를 써놔놓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라고 정의하고 I를 구하라. 또는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정의하고 V를 구하라. 이럴 때는 첨자가 없지만은 우리가 사용되는 전자회로에서는 항상 두 점 사이에 걸리는 전압, 두 점의 이름이 있습니다. 게이트나 소스, 드레인. 그 다음에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이렇게 첨자 D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 있는 문자가 있고 첨자로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의미하면 앞에는 I, 전압을 의미하면 앞에 큰 자는 V, 그 다음에 첨자는 어느 단자에서 쓰이는 건지를 표현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ID를 표현하는데 이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 둘 다 대문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둘 다 소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고 대문자, 소문자로도 표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대문자로 쓰는 경우, 둘 다 소문자로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로 쓰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어떤 소자에 흐르는 전류 ID를 생각해도 이 ID 안에는 AC 성분이 있고 DC 성분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ID가 5 플러스 3의 사인 오메가 T다. 그러면은 AC가 뭡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요 신호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AC 신호고 이것이 바로 DC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DC를 갖다가 구별하고 AC하고 분리시켜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둘 다 대문자인 케이스가 어떤 의미냐? DC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ID가 이렇게 표현되면은 ID는 O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얘가 DC 성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 다 소문자인 케이스, 요거는 AC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에 이 ID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스몰 ID는 3 사인 오메가 T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O는 DC 성분이니까 둘 다 대문자로 써야 되고
요 3, 4인 오메가 t는 AC 성분이니까 둘 다 소문자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대문자, 성문자, 뒤에 있는 게 대문자. 요 케이스는 요거는 전체 신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DC와 AC를 다 합한 토탈 신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O는 DC, 3, 4인 오메가 t는 AC 둘 다 합하면은 전체 신호 ID가 되는 거고. 요 케이스는 보통 우리가 뭡니까? FT를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FS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요 ID가 사실은 보면은 ID가 시간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렇죠?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ID를 갖다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ID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F가 대문자로 오는 것처럼 요 I도 대문자라고 첨자는 그대로 따라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변환에 사용되는 함수 변환에 사용되는 기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라플라스 변환이나 퓨리어 트랜스폼에서는 이 기호가 쓰지만은 일반적인 회로에서는 요 기호는 제외되고 요것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라플라스 변환 폼을 쓴다든지 또는 퓨리어 트랜스폼 되는 폼을 쓴다든지 할 때는 이 네 번째 칸을 쓰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요 세 개를 갖고 회로를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